근데 이제 그때부터 상윤님의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냥 그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횡설수설하고 뭔가 쥐어짜는 느낌. 안녕하세요. 하트 페어링 11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상윤과 재현의 카페 데이트에서의 대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 상윤과 재현의 데이트는 전반적으로 이전 회차에 비해서 설레지 않더라고요, 데이트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왜 약간 둘이 서로 설레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고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감정적 동요가 제가 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되게 몸이 건조하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좀 이렇게 루즈하고 뭔가 상윤이 10화보다 겉도는 대화? 표정도 항상 그 눈의 시선이 약간 아래로 깔려있고 좀 표면적인 느낌? 자기를 진정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10화에서 예고편에서 이제 글램핑장을 가잖아요. 야, 이거는 너무 센 거 아닌가? 약간 서로의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장소 섭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글램핑장에서도 되게 평온하게 별게 없었다. 마지막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카페 대화 씬인데요.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상윤이 재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약연애 해보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상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개방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타인 개방을 먼저 시키는 타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연애 해보니까 어땠어? 라고 재현한테 물어봐요. 재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치관이 비슷한 느낌?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는 느낌? 아니 계약연애 해보니까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아 별로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좋은 점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이 크진 않더라도. 근데 여기서 재현은 더 나아가서 다른 오빠들이랑은 다른 느낌, 점점 맞춰가는 관계가 있고 처음부터 맞는 관계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주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커버 쳐주는 말이랑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교를 통해서 이 상윤을 우위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은 되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얘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랑 나랑은 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상윤이는 이렇게 재현이처럼 임팩트 있는 말을 안 해요. 너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궁금했고 알고 보니까 더 멋있는 사람인 걸 알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주상적이라 그래야 되나? 두루뭉술하다. 딱 와닿지가 않아. 얘가 나한테 진짜 마음이 어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와닿으려면 되게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서 표현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뭔가 상윤님 마음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재현이에 대한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자꾸 그렇게 장황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 계약연애 하면서 실제로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관계에 대한 그녀의 개방을 요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관계 질문이라고 하고 관계에서의 자기 개방이 필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농도가 진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재현이가 미소를 띄우며 응 이라고 대답을 하고 글램핑 갔을 때 된장찌개 해줬잖아. 이렇게 저녁 먹으면 행복하겠다. 내가 집 밖 갔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이라고 대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상윤님의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냥 그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횡설수설하고 뭔가 쥐어짜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솔한 표현은 편집으로 걷어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장면으로만 판단해 봤을 때는 되게 횡설수설하고 뭐 자기가 막 계속 중얼중얼 재현이한테 말은 하는데 거기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침묵을 계속 혼자서 깨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산으로 가는 걸 느끼면서 막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막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재현이의 표정이 싹 어두워지거든요. 아쉬운 대화였다. 상윤님은 어쨌든 재현님이 되물었을 때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대답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걸 왜 물어봤을까? 그게 일단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내 안에는 어느 정도 답이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런데 쟤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묻잖아요. 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첫날엔 되게 좋았지만 보다 보니까 얘랑 나랑은 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상윤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좋지 않을 때 굳이 그 질문을 피하면 피했지. 그러니까 얘가 제발 그 질문을 안 꺼내길 바라지 내가 꺼내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재현님만 자기 패를 까게 해놓고 본인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재현님의 기분은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아쉬운 대화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같이 있었던 장면 중에 되게 임팩트 있었던 장면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돌리면서 계속 설레하잖아요. 그 설렘이 줄어들 때까지. 그러면서 그 장면이 이제 내 인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건데 상윤은 그거를 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그런 장면이 없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조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마음의 갈등을 왜 겪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가설을 추론해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계약연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제 내가 못 보던 직군이고 못 보던 스타일이고 해서 끌렸는데 계약연애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나랑은 좀 다르고 그렇게까지 이끌리진 않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혼란스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계약연애를 하면 데이트할 때는 둘이 같이 놀지만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또 재현님의 행동들이 상윤님한테 보일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재현님이 완전히 상윤님한테 100% 집중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숙소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지민님 옷을 이렇게 덮고 계속 있잖아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내 옆에 상윤이 있어. 근데 나는 상윤이가 신경 쓰이면 살짝 그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걸 계속 덮고 있는다? 그걸 상윤님도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재현이가 지민님도 신경 쓰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상윤님이 느끼면서 또 마음에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설을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지금 막 마음이 막 커지는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처음보다 좀 혼란스러워진 상태?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언어적 반응이나 비언어적인 반응들을 봤을 때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는요. 나는 어느 정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상대는 자기 마음을 개방한 다음에 너는 어떤데라고 묻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엔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더 나은 대안 반응은 내가 먼저 개방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묻는 겁니다. 난 너랑 계약연애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참 잘 맞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점점 너에 대한 호감이 커졌고 그래서 앞으로 7일 동안도 난 진짜 잘해보고 싶다. 너는 어때?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일단 답을 들었으니까 되게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개방할 수 있겠죠. 어제 상윤이가 또 막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뭐 데이트한 지 뭐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런 표현도 조금 자기는 좋은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그렇게 별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표현들을 뜯어보면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생각보다 꽤 오래 가죠. 근데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살짝 저는 이제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상윤님이 한다고 하는 그 뭔가 막 쥐어짜는 그 표현들이 재현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들이었거든요. 너는 뭐 너무 멋진 사람이고 넌 정말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뭔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칭찬? 우리가 어떻게 잘 맞는다고 느꼈다. 그런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현님의 마음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숙소에서는 지민님을 좀 신경 쓰고 이런 반응들도 보이고요. 상윤님한테도 아무 감정 없이 그 대답을
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재현이는 그냥 계약 연애의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 계약 연애는 여러 명이랑 돌아서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그 상대방이 그런 걸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도 찬영이 맞죠? 찬영님이랑 계약연애 끝날 때 긍정적인 답을 해야 하지 않았잖아요. 뭐 지민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라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그런 질문까지 하는 거야? 너무 직접적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제를 돌릴 것 같거든요. 재현님은 상윤님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상윤님에 대해서도 좀 호감이 생겼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상윤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애를 좀 건강하게 해보고 싶은데 참 연애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 때문에 힘든 나에게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